음악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음악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먼저 확인을 하면 노랫말을 생각하며 노래 부르기, 자, 화개장터에 대한 가사가 노출되어져 있고, 일단 이거는 이제 한번 곡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시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먼저 한번 읽어보신 후에, 그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 따라 화개장터엔 천천히, 그죠? 한번 읽어보시는 걸 먼저 하신 후에 거기다가 음을 붙여서, 어머님들 너무 잘 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읽다 보면 저절로 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한번 텍스트 그대로 읽어보시는 활동을 하신 뒤에 그다음에 음악적으로 음을 붙여서, 곡을 붙여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응이 되게 좋아요.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요즘 트로트 또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학습 활동으로는 이제 노래 제목에 그 지역 이름이, 도시 이름이 들어가져 있는 것들을 선별을 해서 거기에 무슨 도시가 들어가는지 학생들 퀴즈 형식으로 풀어보는 것도 학습 활동에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복 학습, 그 사후 학습으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룹별로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끼리 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곡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연습을 하신 후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왜냐면 이제 뭔가 발표를 할 때는 보상이 따르면 학습 의욕이나 자극이 훨씬 많이 되기 때문에 연습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른 선생님, 저는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또 학사들은 제가 잘못 선정하면 선생님은 저 언니만 예뻐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심사에서 배제를 하고, 다른 학교에 계신 다른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점수를 매기게 하시고, 거기에서 1, 2, 3위를 정해서 그 다음에 시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사들이 준비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다른 사람이 부를 때에 대한 호응도 되게 좋았습니다. 자, 미술은 교과서에 보면은 주로 색칠하기, 그리기, 만들기, 그리고 그림 완성하기가 주로 나와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 그대로 활용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축하 카드 만들어 보기 활동을 한번 보고 직접 축하 카드 만드는 내용을 짚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손녀딸에게, 손녀딸, 겨울 날씨가 너무 추운 것 같아. 건강하게 잘 지내. 할머니가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그대로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손녀에게 주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라고 해서 다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런 학습들이, 그런 성취감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그 다음에는 학자들이 낯선 거에 대한 거부감들이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해볼래. 지난번에 했더니 되게 좋았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충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 보고 종이 인형극 공연하기. 이거는 이제 학사들이 직접 그 인물을 그리는 건 되게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이 이제 출력을 하셔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그 나무 막대죠, 그죠? 나무 젓가락을 이용하셔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역할을 주셔가지고 그 역할에 따라서 인형극을 해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생활 속에서 또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흥부와 놀부.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사가 없어도 즉흥적인 애드립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활기찬 인형극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한지에 대해서 배우고 난 뒤에 한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시화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고 한지 뜯는 것조차도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찢으면 망가질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한번 툭툭 찢어진 다음에는 과감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분 같은 경우는 나비 모양을 만들어서 시화를 예쁘게 그리는 것보다 훨씬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지의 그 질감이나, 그리고 약간 좀 그 특징들을 손수 이제 글로 이렇게 배우는 것보다 손수 직접 느껴보면서 체험할 수 있었던 학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충도 그리기를 한번 이제 미술 시간에 이제 교과서 외 별도 활동으로 한번 해보았는데,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초충도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풀, 잠자리,
얘도 뭐처럼 보이세요? 잠자리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대상을 보는 눈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진 작품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알 수 있었던 게 국어 수업을 하면서 조금 위축되었던 분들이 또 다른 재능을 발견하신 거예요. 생전 처음, 난생 처음 그려봤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나 느낌들이 정말 뛰어나셔가지고 그걸 하시면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를 느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막 해보시면서 다음에 또 하고 싶어하고 미술 시간만 되면 신나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는 쉼터로 명명이 되어서 수업 차시에 지금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져 있는데요. 창의적 체험 학습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걸 활용을 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40차시가 충분히 이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수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계획을 하시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체험 학습 활동을 하실 수 있고 그것 또한 수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창의적 활동을 먼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에서 토끼와 거북의 두 번째 경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이어보기, 확장해보기 학습을 활동을 했는데 여기에 확장 수업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주어주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죠. 다른 지문을 주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 지문을 읽고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이해를 한 거를 답을 통해 적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학사들의 인지 발달이나 확장에 조금 도움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다음 교과서에 윷놀이 체험을 해봅시다라고 나와져 있었는데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크기에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말판으로 사용을 해서 학자들이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윷놀이판, 시중에서 파는 윷놀이판을 활용해 가지고 교실 책상을 다 미루고 거기에서 이렇게 편을 나눠 가지고 윷놀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집 모양 카드 만들기 예시가 있었죠. 그 예시 그대로 학습 활동으로 이어져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는 이제 교과서의 내용이 있는 걸로 충분히 그 연장학습을 통해 직접 해보는 체험학습 활동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교사 주도에 의해서 조금 이제 바깥에 나가는 외부 활동으로 체험한 창의적 체험 활동입니다. 가정경제에 대한 수업을 외부 강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가정에 있어서의 수업과 주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어떤 거를 줄여야 될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예산을 짜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를 해서 체험 부스에서 체험 활동을 하는 것들 그리고 마른 꽃들을 이용을 해서 감사한 마음을 글자로 옮겨서 선물하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는 학습 활동들도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꼭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나 학습자들의 선호를 고려하셔가지고 선생님께서 주도적으로 기획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면 교과서에 탑재된 내용을 가지고 연장을 학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제일평생학교 장수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